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수,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계시는 태극기 부대 동지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2026년 1월 18일 새벽 1시 41분입니다. 저녁에 고민하고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문장이 떠올라가지고 컴퓨터 워드하고 인공지능 섞어가지고 제가 좀 문장을 좀 만들었어요. 요즘은 이제 내가 생각한 거를 한 3천자 정도 딱 적어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장 실력이 없고 어휘력이 모자라 가지고 쌍욕만 해대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욕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운동이 아니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자기 한맺힘과 자기 열등감과 자기가 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 운동을 해서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제 보수가 전멸하고 그랬으니까 다시 이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념과 이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래야 돼요. 20세기에는 냉전, 공산주의, 민주주의 해가지고 멸공이라는 그 이념과 사상이 통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0세기 초반에 하던 사상이 지금 21세기 2030년인데 되풀이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전에는 세계화 단일 정부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한 22세기 앞으로 100년 뒤에나 이루어질 것 같고, 앞으로 각국 나라가 하는 거 딱 보고 그러니까 또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또 지구상에 태어난 우리 영혼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또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전쟁터에서는 서로를 무시무시한 무기와 폭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사람과 우리 자유 영혼들은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말 좀 하고 싶고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고 그러면은 바꿀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 계속 이제 선전선동 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원고를 만들어 가고 이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리고 21세기 한국 사회의 위기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위기 속에 놓여 있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익득 스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본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치 권력은 국가를 수호, 정치 권력은 국가를 수호하고 헌법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경제 활동을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유럽의 국가의 이익과 미국,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국민의 경제적 밥통을 위해 존재한다고 나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의 자유와 생존과 우리 국민의 존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고 그래요. 인간은 존엄하게 죽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적 배경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또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먹고 살게 만들었는가. 한국이 산업화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조상님들의 희생적 피와 땀 덕분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후손의 교육 투자와 인재 육성이 있었기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강원도 태백, 장성 강업소 그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 1970년도, 1969년도, 1970년도 그때 70년도 초에 이제 회사가 장성 강업소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동네마다 회사 사택마다 이제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때 진짜 할아버지들하고 아버지들은 진짜 일만 하고 그랬어요. 노는 걸 못 봤어. 우리 세대는 탱자 놀고 있고 그러지만 한국이 산업화할 수 있었던 것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조상님들이 희생적 피와 땀 덕분입니다. 미래를 위한 후손의 교육 투자와 인재 육성이 있었기에 한국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1997년 IMF 사태와 구조적 문제. 벌써 IMF가 지난 지가 30년이 지났네요. 야, 30년이 지나가 버렸어, IMF가.
맞다. 내가 이제 60대고 그러니까 야, 시간 금방 가네. 세월 금방 갑니다. 한국은 자칭 민주화 운동권 세력의 무식함과 내로남불적 태도와 그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후 한국 사회는 중산층인 척, 부자인 척 하다가 결국 국가, 정치,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현재 국민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한국 IMF 이후 경제는 공적 자금, 즉 국민의 돈으로 살아난 대기업들이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과 외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희생으로 IMF 대부도에서 다시 살아난 공적 자금으로 다시 살아난 대기업들이 정작 한국 국민을 위한 경제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전부 다 해외로 거의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랬어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왜곡.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밥상과 생존을 보장하기보다는 중국, 미국, 다른 나라의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 전부 다 뭐 동남아, 유럽, 미국으로 다 건너갔어요. 이는 주권의 훼손이며 국민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모두 본질을 잃어버리고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외세 종속적 권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의 시각과 현재 청년 세대 진짜 불쌍해요. 청년들이 오늘 어저께 저 오후에 나가보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로또 가게 앞에서 줄을 서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유, 나라에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국을 위한 도구로 된 현실을 목격합니다. 좀 중국을 왜 가지고 충성 다하고 있잖아. 또 미국에도 건너 미국에 돈 준다고 또 난리 났잖아. 그러니 한국 국민들은 뭐 화평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은 이러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에서 북을 치고 현재 목소리를 외치고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한국의 정치권의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재판, 인민재판을 보고 있고 윤어게인 활동을 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외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전 성남시장 시절의 재개발, 재건축, 대장동, 백현동 사태에 대해서 과거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라.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해석이 내려져 가지고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판결을 통해서 나오고 그런 거예요. 정의와 청년들은 제기하며 다시 제기하며 정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세대적 분노와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현재 국무총리하고 있는 김민석이 그 장관, 차관들 전부 다 20대 때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한 친구들 아니야. 데모쟁이들 아니야. 그런데 지금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은 이재명은 운동권이 아니지. 김민석이하고 운동권 아이들이 전부 다 힘이 있는 자리, 대한민국을 다 차지해버렸잖아. 이거 뭐가 잘못되고 그런 거야. 한국 현대사는 외세 종속과 권력 왜곡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끊임없이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은 경제적으로 회복했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과거의 반복이며 국민은 다시 본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 이게 본질이고 그래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 다른 나라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권 세력의 내로남불적 태도와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본질은 국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하는 생중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암탉이 울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쁘지도 않은 거 50대 60 넘은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는 거 봐. 그러니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나?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요번에 보니까 공공이 손오공의 대주로 나오는 그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혼은 저번에 그 대선 때 김문수 후보 따라다니던 김재원을 고소 고발했더구만. 그 별명이 맞는 거야. 어떻게 여자 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나? 세상에 막 가니까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확장하겠습니다. 계속 프로파간다 해야 돼. 정치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방패여야 합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정치 권력은 이를 수호하는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 권력은 종종 권력의 유지와 기득권 보호에 치중합니다. 과거 내란 사건, 혐의 사건들, 김대중 사건, 전두환 사건 등은 정치 권력이 국민 보호보다 권력 유지에 집중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요. 그때 지들 기득권들 마음이야. 헌법 법 집행하는 것은 기득권의 마음이야. 자, 법과 제도의 수단과 도구와 정치 권력은 법과 제도를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여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사냥개로 만들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지켜야 할 기관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권력의 사냥감을 물어오는 개처럼 전락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의 재판은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치적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60%가 잘했다고 하는데 그 기득권들은 지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를 통해서 90% 잘못됐다고 그런 판결이 어디 있고 그래요. 잘못된 거야. 이는 현재의 재판은 국민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치적 인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권력 교체와 반복되는 정치 재판, 또 다른 미래에 정치 권력이 교체되면, 또 정치 권력이 교체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치적 패배 세력이 대통령, 장관, 차관했던 자들이 또 사형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고 징역 30년, 40년 등 중형을 선고받는 일이 또 반복될 것입니다.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정치 권력의 대립 속에서 자유와 안전을 잃어버리고 법 앞의 평등을 박탈당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란 뭔가 하니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법 앞에 서면은 정의로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 권력이 없으면은 유죄, 돈이 있으면은 무죄, 돈이 없으면은 무죄,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내 말이 맞죠? 사법부의 위기와 국민 희생. 검사와 판사는 본래 정의와 법치를 수호하는 존재이고 그들을 임명받고 그러면은 판사 선서, 검사 선서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검사와 판사는 정치 권력의 개 사냥꾼 도구로 변했습니다. 사냥개로 변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복은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상징이어야 하지만 지금은 권력의 명령을 수행하는 옷으로 전락했습니다. 재판 받으러 가면은 그 판사들하고 검사들이 입고 나오는 옷이 그 서양에 있는 기독교 가면 목사들이 입고 나오는 옷하고 똑같이 생겼다고만 똑같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완전히 부패 타락해버렸어요.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개돼지로 남아있는 한 국민은 계속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개돼지가 되어버렸어요. 국가가 존재하려면 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알아서 바로 옷을 다 벗고 홀딱 벗고 숙청 대기하고 있더구만. 그게 무슨 판사, 검사, 사법부야. 몸을 파는 기생보다도 못하지.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 권력은 반복적으로 사법부를
개돼지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서야 합니다. 권력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 재판은 국민을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려면 사법부는 보복을 벗고 권력의 창녀, 기생, 개돼지가 아닌, 도구가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치 권력과 사법부의 본질은 국민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경제 권력은 단순히 돈과 자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힘입니다. 시장과 기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어야 하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토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 권력은 외국 자본과 글로벌 이해 관계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국민의 생존을 보장합니다. 시장과 자본과 기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 권력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과 글로벌 이해 관계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우리 조상님들이 희생적인 피와 땀과 후손의 교육 투자와 인재 육성 덕분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이 있었기에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1960년, 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은 노동과 생산을 통해 경제 권력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만들어진 게 현재 재벌이고 그랬습니다. 재벌들. 국가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돈을 빌렸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재벌들한테 밀어줘가지고 그 돈으로 현재 재벌이 대기업이 존재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97년도 IMF 때 대기업이 쫄딱 다 망했는데 그때 우리 또 국민들 또 그 모으기 공적 자금이 들어가가지고 살려낸 게 그 기업들이고 그래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제 권력은 점차 대기업과 국가 권력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뭐 경제 권력을 훈계질하고 뭐 깜빡이 보내려고 해도 말을 안 듣잖아. 경제 권력은 다른 강대국들 경제하고 물려 있어가지고 한국의 정치권 나부랭이들이 뭐 대기업 욕한다고 해가지고 경제 권력 밑에 지금 그 뇌물 달라고 삥 뜯는 구조고 그렇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이렇게 대통령들이 힘이 없고 그런 거예요. IMF 사태와 경제 권력의 변질.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 권력의 본질을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살아난 기업들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인민들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랬다니까, 먹여 살렸다니까, 기술 가르쳐주고 돈 갖다 주고 몸까지 갖다 바치고 그러다가 지금 다 망해버린 거 아니야, 한국.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한국에 제조업하는 아이들 중국 들어가가지고 기술 다 털려버리고 돈 다 빼앗겨버리고 투자한 거 다 빼앗겨버렸잖아. 다들 이제 거지 되어가지고 깡통 차고 한국 들어오고 그랬잖아. 이는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경제 권력의 종속 구조. 특정 산업 정책은 국내 노동자보다는 외국, 중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전부 다 중국 들어갔잖아. 다 탈탈 털려가지고 돈 다 빼앗겨버리고 기술 빼앗겨버리고 한국 빈 깡통만 남아있고 그러잖아 지금. 국민의 노동과 생산은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중국 아이들 부자로 만들어준 게 한국 아이들이고 그래요. 한국 아이들은 지금 중국 새끼들한테 찍소리도 못하잖아. 정정합니다. 중국 그 아이들한테, 중국 아기들한테 새끼란 말은 그 악이란 말이에요. 경제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의 시각과 청년 세대. 국민은 경제 권력이 본질을 잃고 외국을 위한 도구가 된 현실을 목격합니다. 청년 세대는 이러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의와 법치를 요구하며 경제 권력이 국민을 위한 본질로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국민 자유와 생존을 위한 거룩한 투쟁입니다. 한국 현대사는 외세 종속과 경제 권력 왜곡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끊임없이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IMF 사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조금 회복했지만 정치 사회적으로는 정신분열에 걸려서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요. 기억이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정치하는 놈들이요. 단식 투쟁하는 걸 단식하고 그걸 이제 자랑으로 지금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단식은 그 정치인들이 하는 단식은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정확하게 하려면은 KBS, MBC, SBS 다음에 종편 딱 불러가지고 단식 시작하기 전에 빤스만 입고 저울 앞에서 몸무게를 재라고 몸무게를 재고 단식 끝나고 그러면 다시 몸무게를 확인하라고 진짜 그 물만 먹고 단식하고 그랬으면은 한 15kg 이상 빠져버린다고. 그런데 운동권 출신들 좌파 운동권 내로남불하는 아이들은 단식을 했는데도 아이들이 포동포동해. 얼굴이 포동포동해. 단식하기 전이나 단식한 후나.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재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 과정에서 단식하고 금식을 수년 동안 했잖아. 물만 마시고.
그러면 85kg짜리가 80kg 나가던 몸무게가 한 30일, 40일 하면은 얼굴을 다 녹아내려요. 몸무게 45kg가 되어버린다고 절반이 빠져. 근데 정치인 이놈아들 뭐 단식하는 거 딱 보게 되면은 얼굴이 포동포동해. 그런 다음에 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서 링크를 꼽고 그건 다 정치적인 쇼고래 쇼. 여당 야당 뭐 지금 대통령 된 애도 보니까 저번에 또 단식을 하고 어떻게 담배를 피우나. 단식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 그건 쓰러지고 그러는데 단식을 하고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처먹었다는 거야.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하던 애가 지금 뭐 단식 중에 담배를 피웠다며. 그건 거짓말이야. 왜 그렇게 거짓말 하는가 말이야. 왜 그래? 지옥과 지옥. 자, 내가 이제 미래에 대안해요. 대안을 내면은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과 기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과 글로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 자유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북한 아이들이 대단해. 걔네들은 지들끼리 뜯어 먹으면서 지들끼리 서로 뜯어 먹으면서 경제를 돌리고 있잖아. 북한 아이들은. 경제 권력은 국민 앞에 서야 하며 국민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 권력은 외국 자본과 글로벌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경제 권력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과 기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경제 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왜곡.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경제 권력은 국민의 밥상과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중국, 미국, 동남아, 유럽 국민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권의 훼손이며 국민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러시아, 중국에 자동차 공장 지어주고 탈탈탈탈 털려가지고 나오고 그 병신 같은 짓을 또 그럼 뭐하러 해고. 정치 권력의 왜곡. 정치 권력은 본래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방패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외교와 안보 정책은 국민 보호보다 외국의 요구에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보다 외세의 종속적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우리 국민들이
보루이자 힘입니다. 시장과 기업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 권력은 외국 자본과 글로벌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산업 정책은 국내 노동자보다 중국,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국민의 노동과 생산은 외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요. 정치, 경제 권력의 왜곡은 주권의 훼손입니다. 국민은 자유와 생존권을 잃어버리고 중국, 미국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 버렸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외국 자본과 외국 국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의 간섭을 받다가 이제 중국 아이들이 또 간섭까지 받고 중국 대사가 KBS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훈계질을 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말도 못해. 국민들이 이 쪼다가 되어버렸어. 쪼다. 쪼다가 되어버렸어. 정치, 경제 권력의 왜곡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결국 국민입니다. 국민은 자유와 생존권을 잃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합니다. 청년 세대는 이러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국민은 정치, 경제 권력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국과 미국과 다른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중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경제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의 밥상과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중국과 미국의 그 나라의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체감하며 분노와 좌절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은 이러한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거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재개발, 재건축 비리 사건, 백현동, 대장동 사건 등 대통령이 되고 왜 재판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왜 안 받냐? 헌법 제84조는 새롭게 해석이 되어 버렸어요. 과거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정의와 법치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세대적 분노와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기득권의 내로남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니나 잘해. 청년들은 더 이상 운동권, 좌파, 우파, 기득권들이 내로남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과거 민주화 운동, 산업화 과정에서 역할을 했나? 대부분 했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 없네. 민주화는 뭔 민주화야? 아니야.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었지. 민주화는 그들이 내건 용어에 불과했지. 자,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기득권의 권력 유지와 경제 권력의 외세 종속 속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 운동권들은 자칭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40년 딱 지나고 보고 그러니까 그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어요. 전체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나라 조지는 운동이고 그랬어요. 내로남불 하잖아. 지들이 정의라고 하는데 뭐 전두환, 전두환하고 김대중이 보다 더 많은 돈을 헤쳐먹잖아. 운동권들. 반미운동, 반일운동 하면서 미국에 부동산 사고 일본 동경 오사카 가서 부동산 사는 거 운동권 새끼들은 또 뭐야 또.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자, 부정선거 의혹과 재개발, 재건축 사건,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사건. 대장동, 백현동 뭐 4천억이 뭐 통장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성남시 그 시민단체 사람들이 통장을 가서 들여다 보니까 돈이 4억이 남아 있던가 돈을 다 빼돌려 버렸단 말이야. 와, 이거는 뭐 권력이 또 교체되게 되면은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뭐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 보내야 돼. 뭐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고 그러면은 그 마누라들하고 그 아들하고 딸내미들 연좌제 시켜가지고 깜빵 보내야 된다고. 재산 다 몰수하고 금융 다 이제 차단해버리고.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외치고 있어요. 정당성의 문제를 외치고 있어요. 아스팔트 나가면 청년들은 부정선거뿐이 안 해. 청년들이 북치면서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어 지금.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문제 삼습니다.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사건은 경제 권력의 왜곡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민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과거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정의와 법치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국민은 정치 경제 권력이 본질을 잃고 왜곡을 위한 도구가 된 현실을 목격합니다. 청년들은 정의와 법치를 요구하며 아스팔트에서 푹을 치면서 자기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국민과 청년 세대는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이 본질로 돌아오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존권을 위한 요구입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법치에 대한 요구입니다. 청년들은 기득권의 내로남불을 거부하며 국민 자유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이는 세대적 분노와 정의감의 표현이며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본질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패여야 하고 경제 권력은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생존을 보장하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중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경제 권력은 국민의 밥상과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중국과 미국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주권의 훼손이며 국민 자유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정치 권력은 본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권력은 종종 본질을 잃어버리고 권력 유지와 기득권 보호에 치중합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권력의 수단과 도구로 변질되었고 사법부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개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정치적 패배 세력이 법정에 서고 사형, 무기징역을 당하고 깜빵에 가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희생이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경제 권력 역시 본질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형성된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이후 구조는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돈으로 살아난 기업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 미국, 외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했고 국내 노동자와 국민은 소외되었습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동남아, 폴란드, 러시아, 유럽과 그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 국민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깡통을 차고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체면에 있는 문화라서 중산척인 척, 부자인 척 하면서 없는 놈들이 시계 하나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뭐야? 무슨 가방이 7,000만 원이야? 가방 하나가 4,000만 원, 5,000만 원. 그런 것을 들고 다니는 허영과 사치의 대명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요. 시계 먹을 수 있나? 7,000만 원짜리 여자들 가방 그거 굽거려가지고 먹을 수 있나? 지금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기업 부장들 광화문 강남 그런 말들 보고 그러니까 부장 과장 직책 정도 되겠지. 지금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그러지만은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래요.
부장이고 과장이고 그러면은 딱 데리고 가가지고 밑에 직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점심시간 때 밥을 사고 그래야지 잘 따르고 그러지. 그게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가 잘 나가고 그럴 때 그 문화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는가 봐. 다 이제 각자 도생하고 각자가 이제 살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협력하지 않고 어 협력하지 않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세상에서 어찌 잘 될 수가 있나? 나는 망하는 거야. 하면 나는 망했어.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저기 다시 읽어 드릴게요. 경제 권력 역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의 노동과 생산을 통해 형성된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는 달라졌다. 국민의 돈으로 살아난 기업들은 세계화 과정에서 외국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로 변했고 국내 노동자와 국민은 소외되었다. 경제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 자본과 글로벌 이해관계에 종속되었다.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은 이러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내로남불적 태도와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스팔트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 밝혀라. 성남시 재개발, 재건축 사건 밝혀라. 이재명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사건 밝혀라.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정의와 법치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 제84조는 다시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법리적, 논리적 판단이 법적 해석이 판사가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교과서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세대적 분노와 정의감의 표현이다. 청년들은 더 이상 기득권의 내로남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금 뭐 미국 아이들이 이제 뭐 미국에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구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중국 국적, 미국 시민 국적, 다음에 또 한국 국적, 일본 국적, 이중 국적, 삼중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거 뭐 저기 그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구만.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 하더구만. 지금 그런 법이 뭐 트럼프가 뭐 저기 생각했다 하는데 그게 지금 만들지 않고 그랬더라도 앞으로 4년, 5년, 10년 후에는 미국도 이제 이중 국적 인정하지 않는다. 각자 도생의 길로 지구 전체가 나아가고 그러던데, 어? 그럼 뭐 한국 국적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 또 한국 국적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걔들이 거의 한 80년 동안 그 조상 때부터 축적한 모든 재산들, 금괴들, 부동산들. 그래서 부자는 3대가 못 간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이야. 청년들은 더 이상 기득권의 내로남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운동권 세력의 내로남불적 태도와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 운동권 내로남부들 이놈아들 그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를 했나. 해쳐먹은 게 얼마나 많나. 태양광, 풍력발전소, 뭐 삼성, 현대한테 뜯어간 게 얼마나 많나. 아유, 더러운 놈들. 정치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경제 권력은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생존을 위한 권력이 되어야 한다. 결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본질은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결국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본질은 국민 앞에 서는 것이다. 국민은 권력의 주인이며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권력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세에 종속되고 외세에 종속될 때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존권을 잃어버리고 다 죽는다. 그러나 국민은 끊임없이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다. 오늘날의 상황은 과거의 반복이며 국민은 다시 본질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은 국민 앞에 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법치주의의 핵심이다. 국민은 더 이상 기득권의 내로남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민은 정의와 법치를 요구하며 권력이 본질로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새벽 2시 43분입니다. 감사합니다.